안녕하세요, 김사유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, 소설가의 글들이라고 해서 소설가 분들의 소설책이 아닌 다른 글들로 이루어진 책 3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그러면 한 권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책은 박상영 작가님의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입니다.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입니다. 이 책은 20장의 글들로 이루어진 박상영 작가님의 에세이이고요. 약간 오래된 에세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. 20장의 글들 중에서 10장까지, 딱 절반까지가 네 번째 회사를 퇴직하는 이야기, 이 직장인과 작가의 삶을 공존시켰을 때의 그 진한함,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, 곤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이 나타나 있고요.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전업 작가의 모습이자 인간 박상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, 문제 상황들 등에 대한 공유를 해주고 있는 에세이집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제 퇴사 직전에 이 김반장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. 은퇴를 했었던 회사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자신의 새로운 자리가 퇴사자의 이제 후임으로 돌아온 모습들, 그리고 박상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퇴사를 하는데 이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은퇴를 했었던 한참 나이가 많은 이 상대방이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독특한 경험이자 이 직장 생활도 인간사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오래된 좀 에세이잖아요. 몇 년 이제 지난 에세이다 보니까 이 당시 이 에세이에 기록을 하던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박상영 작가님의 고민이 지금은 또 어떠한 형태로 대답이 좀 나타났을지, 자리 잡았을지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뒤에 에세이가 하나 더 나와 있죠. 그 에세이도 좀 빨리 읽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조금은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 직업으로서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에세이였습니다. 두 번째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책과 우연들입니다. 출판사는 열림원입니다. 이 책은 작가님의 에세이로서 독서에 대해서, 글쓰기에 대해서,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책을 중심에 두고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 단면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좀 뽑아보자면 이제 소설가가 된 뒤에 이제 곳간을 채우는 어떤 책장을 이렇게 꽂아놓고 이 책장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이 모습들이나, 그리고 작업실을 찾아 나서는 이 모습들,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오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기고 계신데 이 오독과 관련된 작가님의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좀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들,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가지게 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책이 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이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장당 조금 긴 글이 한 3-4편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,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죠. 네, 그래서 10개의 글이에요. 지금 들어가면나 감사의 말들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본문은 10개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작가님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에세이였습니다.
그래서 작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소설을 썼는지,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신지, 그리고 이 책 또한 조금 시간이 지난 책이죠. 이게 초판이 2022년이니까 이때 이렇게 남겨놓은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지금의 김초엽 작가님의 글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. 마지막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미세 좌절의 시대입니다.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. 책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칼럼을 모은 책이고요. 그래서 작가님의 그 당시에 현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모습,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. 총 책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요. 이 4장에 각각의 좀 공통된 키워드나 주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강하게 무언가 응집된다라기보다도 조금은 느슨하게 묶여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끌리시는 글들부터 읽으셔도 괜찮은 글들입니다. 그리고 칼럼이었기 때문에 짧아요. 그래서 조금은 속도감 있게 생각을 좀 정돈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, 그리고 보시다시피 책이 꽤 두껍습니다. 꽤 많은 칼럼들이 엮여져 있어서 많은 주제들을 좀 한 번에 포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책에 좀 관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미지,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좀 특징은 복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복잡성과 복합성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복잡한 주제들의 관계들, 더 많은 어떤 겹침들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읽히기도 했고, 좀 계속해서 글을 읽어서 어떤 생각을 겹쳐보기도 좋았던 독서였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,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제가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,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,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,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은 제가 찾던 표현을 찾게 되는 이 경험들이 생겨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의 마주침이 좋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표현의 마주침이 많이 있었던 책이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정돈하기에 좋았던 책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은 이 봄에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늦게 읽었어요. 이게 3월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번 달에 7월에 읽었으니까 4개월 조금 안 되는 어떤 시간의 간격이 있죠. 3,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좀 빨리 읽을 걸, 그냥 사자마자 좀 읽을 걸 하는 약간의 후회도 있었다. 그렇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,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들에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. 오늘 3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. 3권의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소설가 분들의 책들이다 보니 소설에서 왜 그런 주제를 그렇게 썼을까라는 의문점들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,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소설만 읽었을 때 생각한 작가님들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,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,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한 작가의 다양한 분야
다양한 파트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좀 노력이 있어야지 독자로서 더 좀 사려 깊게 이 여러 책들을 해독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해준 책들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소설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소설가 분들의 다른 글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봅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